충남방송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단체장 선거의 표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 청양군수 선거 결과를 돌아보고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전망합니다. 새내기 소방관을 가르치는 충청 소방학교에서 교육생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해당 교관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공공기관 이전 등을 요청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당선인 간담회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우선 이전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B2B 등 10명이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박람회는 해양머드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행사로 7월 16일부터 한 달간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단체장 선거의 표심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양군수 선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청양은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이 강세를 보였지만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와 또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청양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해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지난 7번의 청양군수 선거에서 보수 후보는 무려 6번이나 승리했습니다. 민선 1기와 2기 선거에서는 보수 정당인 자유민주연합 정원영 후보가 연이어 당선됐습니다. 자민련 김시현 후보 역시 3기에 이어 민선 4기까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선 5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자유한국당 이석하 후보도 민선 6기까지 재선 군수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표심이 뒤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곤 후보가 3선 도전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석하 후보를 누르고 진보 진영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겁니다. 다만 표심 변화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지난달 치러진 대통령 선거 청양 지역 득표율을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24%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역대 선거에서 현직 군수가 재선 도전에 모두 성공한 예를 들며 김동곤 현 군수의 승리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4년 전 지방선거 패배는 보수의 분열 때문이었다며 대선의 여세를 몰아 청양군수를 탈환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야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확정되면 청양군수 선거전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청양군.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활 기반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현안입니다. 따라서 젊은 층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누가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느냐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10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1시간 연장했는데요. 영업에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물론 시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번화가 밤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자 시민들은 일단 반기는 모습입니다. 아직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전보다 모임 시간과 인원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1시간 늘어났는데 1시간이라도 뭐 주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더 즐길 수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10명으로 늘었고 식당과 주점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감소세와 소상공인 피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겁니다. 하지만 도심 번화가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를 전후해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일부 매장을 제외하고는 빈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 7분인데요. 영업 가능한 시간이 1시간가량 남았지만 길거리와 식당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지 이틀째 되는 날. 상인들도 아직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월요일, 화요일밖에 안 돼서 그런지 딱히 손님들 숫자나 인원수에 대해서 차이는 하나도 못 느껴졌어요. 네, 그냥 저번 주랑 별로 다를 게 없이 느껴졌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약 2년간 이어져온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이미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 고민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대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 너무 오랫동안 이걸 해와가지고 저희 사람 관리하는 데에서도 갑자기 또 시간이 바뀌어야 되고
저희도 이제 가게에서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이 되고.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후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완전 해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역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이전 일상을 온전히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내기 소방관을 가르치는 충청 소방학교에서 교육생들에 대한 가혹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방당국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내고 충청 소방학교 교육생들이 지난해 1월부터 수개월 동안 교관 A씨로부터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노조에는 화장실이나 쓰레기통에 있는 이물질을 강제로 먹게 하거나 주말 동안 생활실에 감금해 화장실도 가지 못했다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A씨에 대한 감찰 조사에 들어갔으며 소방학교의 생활지도 방식 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을 요청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당선인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우선 이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지원, 국공립 보육, 유아교육시설과 사립시설 간의 격차 해소를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B2B 등 10명이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가수 B2B와 배우 선우용녀, 개그맨 남희석 씨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개막식과 폐막식 등 공식 행사와 이벤트에 참여하고 홍보 영상에 출연해 박람회를 알리게 됩니다.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는 해양 머드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 행사로 7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대천 해수욕장 주변에서 열립니다. 국제적 행사에 좋은 선배님과 함께하게 돼서 또 너무 영광이고요. 많은 분들 아마 오셔서 정말 좋은 추억과 건강한 추억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고 설레네요. 네, 많은 분들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알차게 해서 빠져라, 즐겨라, 뒹굴어라라고 하는 그런 불성을 가지고 축제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보령 해양 머드 축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1%,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기, 가스요금부터 각종 농축수산물 가격까지 안 뛰는 게 없는데 특히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석 달간 유류세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서 추가로 가격 조정에 나서는 건데요.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4.2%, 경유 가격은 3% 정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90.25원이었는데 대략 80원 정도 더 싸지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폭등한 유가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지원 대책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출신 인사의 합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충청 대망론과 충청의 아들을 내세우며 충청 표심을 공략했고 충청인들은 이에 화답하며 윤 당선인의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줬던 만큼 지역 균형 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기틀을 마련할 충청권 인사의 내각 참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3일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한 데 이어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후보군을 특정하면서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은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장관 후보군에는
충청권 출신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정권에서 반복됐던 충청 소외론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충청권 주요 인사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이 여야의 최대 승부처로 예상되면서 내각 참여보다 선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거론되던 김태흠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충남지사 출마 요청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꼽히던 이명수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사실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홍문표 의원만 새 내각 출범에 참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역 안배 차원이 아니더라도 충청권에 능력 있는 인사가 초대 내각에 직접 참여해야 당선인이 내세웠던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15년 전 발생했던 태안 유류 유출 사고 당시 전국에서 모인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피해 회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태안의 기적이 세계인의 유산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네, 충남도 해양정책과 김대현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해양정책과 김대현입니다. 예,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 신청 대상이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어떤 기록물인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은 2007년 12월 7일 태안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 사고의 발생부터 극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민, 관이 함께 생산한 20만 9,556건의 기록물을 말합니다. 이는 8가지의 주제로 사고 대응과 방제 활동, 자원봉사 활동, 환경 및 사회보건 연구 자료 등이 있으며 기록물의 유형은 종이와 전자문서, 사진과 영상, 그리고 조류, 어류, 저서생물 표본 등이 있습니다. 네, 기록물이 가진 가치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상부상조 정신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을 단기간에 이겨낸 과정을 담은 기록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류 유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피해 예방과 극복에 대한 기록원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앞으로 등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우리 충남도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자료를 충실히 보완하고 서해의 기적이라는 성과를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번역하여 오는 6월 유네스코 아태 지역 목록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해양정책과 김대현 주무관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면서 과수 개화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온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은 올해 배와 사과 등 과수의 꽃이 피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6일에서 9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방상팬을 돌리거나 물을 뿌려주고 또 왕겨 등을 태워 저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